그래서 대학의 인문과가 다 몰락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폐과가 되고 있고 교수들이 잘리고 있어요. 교양 관련 잡지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인문 교양적 잡지들이 있었고 또 문학 개간지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문학 사상이 사실상 폐간돼 버리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영 건설회사가 인수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건설업에서 돈 벌어서 문학 사상을 발행한다.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들 읽지도 않아요. 기껏해야 소설 중에 베스트셀러가 나오는 거는 그야말로 완전 삼류입니다. 얼마 전에 쓰는 소설마다 나름 히트를 친 사드 관련 소설 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관련 소설 이런 걸 전문으로 쓰는 소설가 저보고 누가 읽으라고 책을 사다 줘서 한번 읽어봤더니만 그건 그야말로 무협지보다 못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무협지의 구성이 그 소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런 소설들이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냥 혐오를 금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런 소설들이 책 글이라도 좀 빽빽해야 될 건데 글도 듬성듬성했어요. 한 페이지 읽는데 20초면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소설입니까? 대중들의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봐요. 한국이 책 안 읽는 사회로 유명합니다. 매년 한국인이 1년 동안 읽는 책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1년에 3.9개의 책을 읽었대요. 4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미국에는 약 70권 이상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량에서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서량이 지금 한국이 급감하는 데는 자, 일한다고 지쳐서 또 스마트폰 본다고 OTT 본다고 그래서 결국은 독서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민족이 독일이라 그러죠. 독일인들이 읽는 독서량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인들은 책을 적게 읽고 매우 적게 읽고 시간이 갈수록 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출판 시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그 가능성을 다룬 칼럼에서 미국 뉴요크지의 문학평론가 마이틸리 리오는 한국인은 책은 안 읽으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비꼬았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부자가 저소득층보다 독서를 5배 많이 한대요. 부자는 돈 벌려고 돈 버는 부분과 관련된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자기 사업이나 자기 입지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서를 하기는 하죠. 없는 사람들은 아예 독서해서 쌀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인의 학업 성취도가 세계 상위 5개국과 비교해 보니까 읽기, 수학, 과학 3가지 영역에서 지금 갈수록 퇴화되고 있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인 축자적 의미 표상 정답률이 지난 9년간 15%가 낮아져서 제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도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책을 많이 읽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는데요. 부모가 자기는 안 하면서 애들은 지금 책 읽으라고 책을 사다 주죠. 그러니까 애들이 책을 읽는 게 고통스러워서 크면 책을 아예 안 읽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듣고 말하고 읽고 이해하는 이런 이 독서 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어떤 문장을 읽고도 이해하는 해독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독일에 가면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인물이 구텐베르크다라는 이런 현수막이 붙었대요. 왜? 인쇄술, 책의 보급을 갖다가 하게 만들었던 구텐베르크가 자, 그전에는 쓰고 뺏겨야 되는 그런 이 지난한 노력 대신에 활자를 사용해서 종이책을 찍어내면서 성직자, 신부들이 성경을 독점하는 시절이 끝나버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생기고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민중 저항이 확대되면서 오늘날 근대 사회가 이룩됐다는 거예요. 이 중세가 끝나면서 근대 사회에 유럽 전역이 책 읽는 문화가 보급이 됐어요. 국가와 군주들이 앞다투어 도서관을 짓고 카페에 모여 책을 읽고 계몽 사상을 확산시켜 갔어요. 이것이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 안 읽는 사회, 이것도 지금 한국인의 이런 무지에 기여했고요. 세 번째는 지식에 대한 얄파감입니다. 자신이 진보 보수 이념에서 인식한 수준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정치나 사회 문제를 다 인식하는 양 진보 보수의 패러다임에 따르는 아주 스테레오타입적인 내용을 자기의 지식인 양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국에 이토록 많은 것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무슨 글로벌 리스트니 이런 황당한 소리들을 하고 자빠졌고, 딥스테이트니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그야말로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에 나와서 무식한 우파 정치 이론가가 떠드는 것이 일부 숫골들을 통해서 건너와서 그것이 마치 세상을 보는 관점인 것처럼 떠드는 한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의 확산이요, 한국인의 무지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튜브라는 것이 마치 구텐브레크가 책을 인쇄술을 발달로 만들어내어서 그것이 지식의 확대에 기여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지도 잘 모르는 게 떠드는 거, 그런 것을 마치 지식인 양 흡수하면서 보편화되면서 오히려 사회적 악이 형성됐죠.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어서 지식화하는 게 아니라 남이 떠드는 것을 지식인 양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성상 저게 맞다라고 느껴지면 그 사람이 떠드는 말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식으로 포장된 상당한 부분이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부자들은 돈 되는 독서를 합니다. 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안 된다고 독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이유 중에 지식의 격차가 극심해져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물론 편협된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지만 정보나 지식은 더 많다는 겁니다. 월등히 많죠. 그러니까 땅 사는 능력도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땅 사고, 금 사고, 달러 사고 하는 능력도 발달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돈과 출세가 척도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독서나 지성이나 인문교양은 무의미해져 버렸죠. 자, 그러니까 인문교양은 그거는 그냥 자신을 포장하는 수단으로만 이용될 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 기차 타고 가면서 뭐 쇼펜하우어 다이제스트 책을 읽고 있다든지, 한동리가 얼마 전에 서초동의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뭐 새로 나온 신간 소설을 읽고 있다든지 과학에 관한 책을 읽고 있다든지 그런 사진을 노출시키는 거. 그러니까 인문교양이 자신을 포장하고 연예인이 자신의 대가리가 비지 않았다고 포장하고 이런 용도로 지금 패션 상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교양을 몸속에 체화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문교양이 소비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자, 이런 것들이 쌓여서요, 한국인의 무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왔다, 그럴싸한 무슨 대학교 교수다, 아니면 연구소 연구원이다, 아니면 뭐 유명한 정치인이다, 그리고 아니면 변호사다, 굉장히 똑똑할 만한 사람, 언론사 간부다, 지 딱 아는 분야에 기술적으로 그것만 발달했지 세상을 바라보는 상식적인 시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문 칼럼을 읽을 때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조중동에 칼럼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한 지적 수준이 돼야 가능하다고 독자들은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의 캐리어는 예사롭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칼럼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는요, 편협되고 이해관계에 몰두해서 쓰고 너무나 무지하고,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요. 역겨워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그만큼 지성적인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자, 이 지성이 드물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나라의 방향을 아무도 잡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진정한 오피니언 리더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겁니다. 다 무식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무식해지고 있다는 건 우리의 파멸과도 연관이 됩니다. 다들요, 각성을 합시다.